거기서 왜 화가 나?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 지민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이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들이 만나서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많이들 싸우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싸울 수 있나?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회복시킬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면담하거나 상담할 때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 관계, 연인 관계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막 하시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엄청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된 마찰, 갈등을 경험하시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마찰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이런 거죠. 거기서 왜 화가 나?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거기서 왜 그렇게 느끼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감정 진짜 이상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지를 걸게 되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감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에서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은 합당하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 그건 맞지 않아. 사실은 이거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할 일이 아닌데 왜 불쾌해? 서운할 일이 아닌데 왜 서운해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은 되게 자연 발생적인 거잖아요. 자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조절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험인 건데 이거를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김이 다른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경험이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심플심리. 그래서 아까 건강하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사람은 달라요. 부모 자녀도 내 속에서 나왔지만 다른 거고 부부가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건 생각하는 게 다른 거고 느끼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흔하게 하는 착각이 친하면 나랑 비슷한 걸 느낄 거라고 기대하고 뭔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해줄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불일치가 확인될 때 되게 분노하는 거잖아요. 남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내 남편이나 뭐 내 남자친구가 나의 감정선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나랑 다른 의견을 내면 막 못 견디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남과 내가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거, 어떤 의견이나 감정의 차이를 갖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너와 다르지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밸리데이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상황에서 넌 그걸 느꼈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밸리데이션 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이를 키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이의 자존감 발달이라든지 정서 조절, 정서 발달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친밀한 관계에서 내 감정을 상대가 알아주고 받아줬어 라는 경험은 되게 감동적인 경험이거든요. 관계에서 애정이나 신뢰를 높이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싸울 때는 이런 거 다 까먹죠. 맞아, 사람은 서로 다르지 내가 저 사람이 느끼는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야지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불쾌한 걸 상대방한테 티내고 싶고 상대방도 똑같이 불쾌해졌으면 좋겠어서 막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모적인 싸움이 남기는 거는 결국에 이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그런 반복된 갈등은 결국 관계를 벌어지게 하죠. 소원하게 해서 서로에게 남기는 게 없습니다.
심플 심리. 싸움은 순기능이 있어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는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맞춰갈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밸리데이션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그 관계는 아주 건강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던 관계에서는 싸움도 일종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습관처럼 싸우잖아요. 이 안에서 밸리데이션을 하던 관계들도 있으시겠지만 애초에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조금 낯간지럽고 내가 왠지 져주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특히나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좀 물러서야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들거나 부모 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잘 지내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일 텐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르다. 내 속에서 나도 다르다. 오래 산 내 남편, 내 아내도 나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심플 심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